이번 시간에는 사회계약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설이란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인권을 부여받았어요. 그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하거든요. 천부인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유롭고 또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연상태에서, 여기서 자연상태라는 것은 외부 상황을 말해요. 인간을 제외한 외부 상태. 동물의 습격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냥 자연적으로는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지킬 수 없으니 뭘 해야 된다?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 천부인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이에요. 이 사회계약설은 16세기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계약설을 얘기한 사람 세 사람이죠.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의 의견을 비교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주로 롤스가 말한 사회계약론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글이 네문단으로 이루어졌고 한 바닥을 아주 가득히 채워서 매우 길죠. 근데 길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들의 사회계약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대조하시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계약설은 우리가 철학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하는 배경 지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울 때 확실하게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또 공통점은 무엇인지 알아둡시다.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봅시다.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형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형태여야 하냐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어는 사회계약론이고, 국가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각각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인간을 다른 인간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봐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보고, 인간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규범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에는 국가가 없으니까 규범과 질서도 없겠죠. 그러한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해요. 규범, 질서,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이해관계란 경제적 관계겠죠.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이러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적인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국가 형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의 입장이다. 인간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에 의해서 논의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과 국가의 관계는 이미 4세기부터 논의되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다 어떤 생각이나 이론을 주장한 바가 있지만 사회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이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사회 계약설이 직접적으로 논의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고, 그 이전에도 여러 생각들이 나왔다. 사회 계약설에 대해서. 이 시기의 사회 계약, 즉 17세기 이후의 사회 계약을 다룬 대표적인 학자로 홉스, 로크, 루소가 있다. 이들의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상태에는 어떤 상태라고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규범과 질서가 없어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보고, 그 상태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어떻게 개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것을 논의한 사람이 홉스, 로크, 루소, 이들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먼저 홉스 리바이어던을 출간하여 사회계약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리바이어던의 사회계약설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홉스는 인간 행위의 모든 원천을 신의 의지와 속성으로부터 추론하는 종교와 단절했어요. 종교를 떠나서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했다. 홉스는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했대요.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개인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홉스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자기 보존을 위한 이익 추구, 자발적으로 자기 보존을 도모하는 자유의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동의 근거인 이성이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홉스는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인간이란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자유의지도 있고 이성이 있어서 합리적인 행동도 하였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은 항상 한정적이야 제한이 있고,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인 자연권. 그러니까 홉스가 이야기하는 자연권은 무엇이다?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라고 본 거죠. 이게 홉스가 말한 자연권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로크나 루소도 자연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끝없는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홉스는 이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홉스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고 자신의 보존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즉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권리를 침해하고 끝없는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이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사회계약설의 내용을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지금 누구의 얘기예요? 홉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홉스는 자연 상태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기 보존을 장담할 수 없는 살벌한 전쟁 상태, 이것이 바로 만인에 대한 투쟁. 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자연권을 사용하니까 타인의 권리 끝없이 침해해. 그래서 갈등이 발생해. 그러므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홉스는 개인의 평화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 간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의 자연권, 아까 자연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여 전쟁 상태로부터, 즉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에 양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국가를 만든다는 얘기겠죠. 이는 자연권의 양도가 자신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고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아까 홉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니 이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개인은 계약을 통해 혼란에서 벗어나, 여기서 계약은 사회계약이겠죠. 국가에게
개인의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회계약의 결과는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를 홉스는 인위적 인격이라고 본 거죠. 국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계약의 주체인 개인들은, 그러니까 계약을 누가 해요? 개인들이 해요. 왜냐하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들은 각자의 자연권을 결합하여 이를 인위적 인격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라고 했죠. 국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보았대요. 이 모든 권력을 양도받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의 통치자를 주권자라고 하고, 그가 가지는 절대 권력을 주권이라고 했다. 국가의 통치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통치자는 주권자라고 불렀는데 이 주권자는 절대 권력을 소유한다 라고 했어요. 홉스는 주권은 절대 양도되거나, 주권은 뭐예요? 이 통치자, 주권자예요.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주권은 절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절대 군주에게 독점되는 권한이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다른 사상가들과 입장이 다르니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홉스는 국가에게 권력을 양도해야 돼. 자연권을 양도해야 돼. 왜? 우리는 투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거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연권을 국가에게 양도하는데 이 국가는 인위적 인격에 해당하죠. 이 인위적 인격인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하고 이 주권자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해서 이 주권자가 권한이 막강해야 우리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주장한 게 바로 홉스란 얘기죠. 자, 그러면 홉스와 다른 입장,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봅시다. 로크는 경험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했다. 경험주의와 자유주의. 아까 홉스는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했죠. 자,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 자, 자연 상태에서, 즉 국가가 없을 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상태로 인간은 자유와 이성을 본성으로 갖고 있고 자유의 주체로서 인간은 재산권의 보존을 핵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보유자이고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인 자연법의 집행자라고 보았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홉스와 로크의 차이점은 뭐예요?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전쟁 상태로 자연 상태를 본 반면에 로크는 투쟁 상태로 보지 않고 평화의 상태로 보았네요. 그렇죠? 자연 상태를 평화의 상태로 보았어요. 로크는 이런 평화의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자연법의 집행자라고 보았어요. 개인을요. 여기에서 재산은 개인의 생명, 소유물, 자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자기 보전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한다. 자, 그래서 개인의 욕구는 똑같아요. 누구와? 앞에 나온 홉스랑. 그죠? 이성적이고 아주 자유로운 상태인데 단지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투쟁 상태라고 본 게 홉스라면 로크는 투쟁 상태가 아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가 자연 상태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로크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완전한 평등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법을 무시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권을 무한정으로 추구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는 이제 뭐죠? 홉스의 입장과 똑같죠. 홉스도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를 침해해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나아간다고 했는데요. 로크는 역시 똑같아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지만 또 원래 자연 상태에서 평화로웠지만 자연권을 무한정 사용하고 자연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해. 그래서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권력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전쟁과 같은 상태로 변할 수 있는 불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는 인간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아요. 왜냐하면 로크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데 사람들이 자연법을 위반하고 자연법을 무시하면 갈등이 나타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죠. 반면에 홉스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시발점이 좀 다른 거죠. 하지만 뭐가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똑같죠. 안정된 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로크의 입장을 볼게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연법 집행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는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아까 홉스는 국가를 뭐라고 그랬죠? 인위적 인격이라고 하고 이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주권자에게 있고 그 주권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이 주권자의 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로크는 다르네요. 구성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이와 더불어 로크는 저항권을 주장했다. 누구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주장했어요. 아까 홉스는 저항권이 없어. 국가를 운영하는 주권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했죠. 자,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권력을 얻게 되지만 여기서 국가는 권력을 얻게 되지만 개인들은 저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개인들은 국가에 양도했던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는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로크가 홉스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혁명을 통해 국가에 부여된 권력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정부가 국가가 되겠죠. 전복하다,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를 바꿀 수 있다. 국민에게는 그러한 저항권이 있다라고 말한 게 로크예요. 자, 이렇게 이제 눈치채셨나요? 홉스에서 로크로 올수록, 로크에서 다시 루스로 갈수록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가까워진다는 것. 자, 그럼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봅시다. 마지막으로 루소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하였다. 루소는 인간이 자기 보존의 이기적 욕구,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 자, 이기적 욕구는 다 있다고 봤죠. 로크도 홉스도. 그런데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은 루소가 최초로 말했네요. 가지고 있다고 보았대요. 자유의 주체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홉스와 로크에게도 갖는 자유의지도 처음 나온 개념이에요. 루소에 이르러서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의 완성 가능성의 근거인 이성 등 4가지 본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자, 이 본성 중에서 루소가 최초로 말한 건 연민과 동정심, 자유의지예요.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고립된 상태다. 자연 상태가 고립된 상태라고 봤어요. 누구는? 루소는. 자, 그럼 여기서 또 정리. 자, 자연 상태를 홉스는요,
어떤 상태라고 보았습니까? 홉스는 투쟁 상태라고 보았고, 로크는 평등 상태라고 보았고, 루소는 고립 상태라고 봤네요. 이것도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립 상태로 본 루소는 자기 보존의 욕구만 존재하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원시 상태에서 출발한다. 원시 상태는 맞는데 루소가 최초로 주장한 것은 없네요. 평등한 상태라고 본 거는 루소였고요. 원시 상태라고 본 것은 루소가 처음이네요. 그죠? 자, 그 후 기술 및 인간 정신의 진보로 불평등이 심화됐어. 자,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기술 진보 때문이라고 루소는 말하네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현되면 처음 말한 거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특수의지가, 그러면 특수의지는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태고, 자유의지는 공동체적인 행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현되면서 원시 상태는 투쟁이 만연하는 전쟁 상태로 진화하게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루소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면, 루소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욕구,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고립되어 있으므로 자기 보존의 욕구만 존재하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원시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불평등이 나타나고 그것이 심화돼요. 이럴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현되면 특수의지도 발현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먼저 발현된다. 자유의지가 먼저 발현되면 특수의지도 발현되는데, 이때 특수의지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이렇게 특수의지, 이기적인 의지만 발현되면 전쟁 상태로 사회가 진화하게 된다. 하지만 루소는 인간에게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대요. 왜요? 인간에게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어서요. 처음 이야기한 거죠, 루소가. 이처럼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있어서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존재죠. 그것은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의 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일반 의지. 그럼 일반 의지는 좋은 거네요. 공동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의지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또한 자유는 인간의 자격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도덕성의 근원이 되며 사적 이익의 추구에서 벗어나, 여기서 아까 사적 이익의 추구를 뭐라고 그랬어요? 특수의지라고 그랬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요? 연민, 동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자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적 이익, 즉 특수의지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의지, 공동의 이익. 그 다음 특수의지, 사적 이익 추구.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따르기로 하는 사회계약의 바탕이 된다. 자, 그럼 사회계약은 뭐예요?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또한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시민 상태, 자연 상태는 아까 어떤 상태였죠? 자신의 특수 의지만을 추구하는 고립된 상태였어요. 특수의지가 발현되는
전쟁 상태였습니다. 이 전쟁 상태로 진화하게 된 원인은 기술의 발달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되죠. 그러나 인간은 동정심이 있어서 일반 의지를, 즉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시민 상태로 진화하는 거죠. 시민 상태란 뭐가 발현된 상태? 일반 의지가 발현된 상태. 자연 상태는 이기적인 상태로 특수 의지가 지배하는 상태. 이렇게 발전함으로써 원초적 존재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존재. 그러면 사회적 존재는 시민 상태, 원초적 존재는 특수 의지가 발현된 전쟁 상태. 그러면 자, 인간이 전쟁 상태로 진화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기술의 발전 때문이래요. 원래는 평등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사회적 존재로 격상될 수 있는 완성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이는 일반 의지가 참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인 이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이성은 다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사회계약. 그러니까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 즉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시민 상태로 이행되는 계약인 거죠. 이것을 거쳐 국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들이 가지는 일반 의지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대요. 또한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의 자발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발적 합의는 홉스, 로크, 루소 다 같은 입장이네요. 바탕으로 함으로 구성된 모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 자, 루소는 주권자를 누구로 보았죠? 바로 구성원, 개인으로 보았습니다. 주권자를요. 라고 주장했으며 어떤 통치 행위를 취하더라도 그것은 구성원 모두에 의한 통치여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자, 그러면 주권자를 기준으로 볼 때 홉스는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다고 보았죠? 지배자에게, 즉 국가에게 있다고 보았고요. 로크는요? 역시 주권자를 국가에 있다고 보았죠. 단 루소만 주권자 누가 있다고요? 구성원에게 있다고 보았어요. 개인에게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차이점. 홉스는 주권자가, 즉 지배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홉스는 이 주권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로크는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구성원, 즉 개인이 자유를 침해당하면 전복할 수 있다. 즉 저항해서 권력자를 바꿀 수 있다고 본 게 로크의 입장. 루소는 구성원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세 학자들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권력의 주체를 홉스는 국가에게 있다고 보았고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했고 로코는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 개인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권력자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전복할 수 있다라고 봤지만 루소는 권력의 주체는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죠. 자연 상태에 대해서 홉스는 투쟁 상태라고 했고 로크는 평화의 상태라고 했으며 루소는 고립 상태, 원시 상태로 보았다. 그래서 홉스도 로크도 루소도 모두 사회계약, 즉 국가가 필요하다고 본 게 공통점이죠. 그리고 인간은 모두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본 것도 공통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홉스는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국가에게 권력을 완전히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고 로크는 저항권은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로크는 구성원 개인에게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로크는 또 자연 상태는 평화롭지만
개인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법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루소는 고립되고 원시된 상태에서는 모두 다 평등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실현하다 보니 특수의지가 발현되어서 투쟁 상태로 변화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민과 동정이라는 감정이 있어서 일반 의지를 갖게 되고 이 일반 의지가 특수 의지를 누르고 자연 상태에서 시민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비윤리적인 특정 철학자의 이론. 누가 비윤리적이라고 하지 않았죠. 2번 기원전 4세기의 사회계약론과 기원전 4세기의 사회계약론은 없었고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이 국가와 사회에 관한 논의는 있었다. 사회계약론은 이때 없었고 17세기 이후부터 사회계약론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 선지 3번 사회계약론이 당대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며 당대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죠. 그 다음 4번 여러 학자가 각각 정의한 사회계약론 나왔고요. 그들이 가진 사상적 배경 나왔어요. 사상적 배경 뭐였습니까? 홉스는 인간 중심주의에 입각했고 로크는 경험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 위에서 사회계약서를 주장했고요. 루소는 자유주의라는 사상적 배경에서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맞는 말 5번 사회계약론이 서양 철학에서 갖는 학문적 의의를 고찰했다. 아니요. 학문적 의의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고요. 고찰이 뭐예요? 깊이 생각했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윗글에 소개된 학자들이 보기의 보댕의 입장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아주 단골 문제죠. 자, 그러면 보댕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 복에 나와 있는 학자들과 비교해 봅시다. 주권이라는 개념은 16세기 말 보댕에 의해서 시작된 개념으로 처음에 주권의 개념이 규정될 당시에는 주권이 국가가 내외적으로 가지는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최고의 권력. 주권은 절대자가 가지는, 즉 국가가 가지는 최고의 권력. 누구의 입장과 똑같아요? 홉스의 입장과 같네요. 를 의미했다. 대외적으로는 교황권으로부터 군주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는 군주의 권리가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성립된 개념이 바로 주권이라는 것이네요. 따라서 보댕은 국가의 절대 권력의 중요함을 주장하며 국가는 사회 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기 때문에 국가는 주권에 기반하여 국민을 통치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누구의 입장? 홉스의 입장과 완전 일치하네요. 자, 그러면 맞는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1번 로크는 주권은 절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고 했나요? 아니요. 양도될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주권을 국가에게 양도했는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면 저항해서 전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루소는 국가가 가진 절대 권력, 절대 권력은 누가 가져요? 국민 구성원이 갖는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3번 홉스 개인들은 국가에 부여된 권력을 전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전복할 수 있는 건 로크였죠. 4번 루소는 국가는 일방적인 합의를 통해 상대적 합의겠죠.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고 권력은 국민 구성원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말. 5번 홉스 국가가 권력을 가질 때 개인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절대 권력을 누구한테 양보해요? 통치자, 주권자에게 양보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문제 3번 풀어봅시다. 자연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홉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실현되는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2번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뭐야? 처음에 평화의 상태였죠. 그런데 평화의 상태가 아니고 고립과 원시의 상태라고 루소가 말했죠. 그러면 평등한 상태라고 말한 것은 로크, 원시 상태라고 말한 것은 루소. 그래서 틀린 말. 3번 로크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평등성이 전제되어 있는 곳이다. 아이고, 제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네요. 자, 다시 볼게요. 루소에 따르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원시 상태. 맞는데요.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루소, 여기 그대로 나왔네요. 자연 상태는 고립된 상태로 자기 보존의 욕구만 존재하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원시 라는 말은 아무도 한 적이 없네요. 홉스는 자연 상태를 뭐라고 보았어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라고 보았죠. 이기적인 본성이 실현되는 상태가 아니라고 했어요. 얘는 틀린 말. 3번 로크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평등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로크 3문단의 첫 문장에 나와 있고요. 4번 홉스에 따르면 인간의 한정적인 자연권이 행사되어 혼란스러워졌다. 자, 이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인간들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끝없는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은 항상 한정적이고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 되겠고요. 5번 로크에 따르면 자연법을 위반하여 전쟁 같은 상태로 변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3문단에 그대로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인간은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권을 무한정으로 추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권력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전쟁과 같은 상태로 변할 수 있는 불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라고 말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로크의 입장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은 만인에 대한 투쟁, 전쟁 상태를 말했어요. 자, 그럼 1번 로크의 입장입니다. 자연 상태의 완전한 평등이 유지될 때 발생한다. 자,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지고 전쟁 상태가 되는 이유를 로크는 뭐라고 했죠?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권을 무한정으로 추구할 때 이렇게 혼란해진다고 했죠. 평등이 유지될 때 아니고요. 자연권을 무시하고 자연법을 무한정으로 추구할 때 발생한다고 했네요. 자, 그 다음 5번 느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다시 봅니다. 제가 문제를 다시 잘못 봤네요. 자연법으로 봤는데 자연법이 아니고 자연권이었습니다. 그럼 자연권은 뭐예요? 자연권은 홉스에 의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무시하고 자연법을 무한정으로 추구한다.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권리는 추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맞아요?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연법을 무한정으로 추구할 때 발생하는 게 투쟁 상태죠. 자연법이라는 것은 재산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요.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이런 투쟁 상태에 이르는 거죠. 자, 요것도 아닙니다. 3번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권력의 주체가 분명하면 이런 투쟁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권력의 주체는 바로 국가겠죠. 그렇죠. 권력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한 거죠. 4번 자신의 재산권을 보존하려는 인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발생하는 거죠. 이런
투쟁 상태는 5번 자신의 권리를 침범당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저항권을 개인에게는 저항권이 없고요. 저항권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국가에게 행사해야 되는 거죠. 자, 5번 느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은 특수의지, 디귿은 일반의지죠. 특수의지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의지, 일반의지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니은은 사회계약의 바탕이 되지 않죠. 루소에게. 뭐가 바탕이 돼요? 일반의지가 바탕이 되죠. 자, 인간이란 동정심이 있어서 특수의지를 극복하고 일반의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회계약설 개인에게 권력이 있다고 주장한 루소의 말입니다. 2번 디귿 일반의지는 인간의 연민과 동정심의 발로 동정심이 발현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니은은 특수의지, 기술 및 인간 정신의 진보로 발현됐다고 했나요? 아니죠. 기술의 진보로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했고요. 인간 정신의 진보로 일반의지가 발현되겠죠. 그 다음 니은이 발현될 때 특수의지, 원시 상태가 전쟁 상태로 진화한다. 맞네요. 그 다음 디귿이 발현될 때 일반의지가 발현될 때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시민 상태로 온다고 말했고요. 3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니은은 기술 및 특수의지는 이 인간 정신의 진보로 발현된다. 요게 맞는 말이네요. 여기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평등한 원시 상태에 있었는데 그 후에 기술 및 인간 정신의 진보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현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특수의지도 발현되어 원시 상태가 전쟁 상태, 투쟁 상태로 진화한다고 보았어요. 이 과정이 뭐예요? 원래 우리 자연 상태는 원시 상태였고 평등한 원시 상태였어요. 그런데 기술 및 인간 정신이 발달하면서 불평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자유의지가 발현되고 이러면서 특수의지도 발현되어서 원시 상태가 전쟁 상태로 바뀐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길 저처럼.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화학 반응과 촉매에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